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좀 일요일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요. 이거 좀 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건물만 낙찰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말 그대로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이 쭉 한꺼번에 이제 파노라마처럼 머리에서 쭉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필요하신 분은 교재 구매하시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은 안 사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교재를 먼저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요거 이제 제가 서울 경기 쪽에 역경매가 우려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서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역경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도 하면 나도 하면 돼요. 그죠? 지가 상대편이 하면 나도 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 염려해서 적정한 선에서 낙찰 받으면 됩니다. 너무 높게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거 경매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법정지상권 1편에서 아까 그 제목, 그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그 임차인들에 관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설립되지 않는 물건이 있죠. 그래서 건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만 나왔을 때 그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막 그걸 어떻게 풀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그죠?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그죠? 법정지상에 성립 안 하는 건물이 막 이게 10분의 1토 막 났어. 어떤 사람이 이걸 낙찰 받으라고 그래요. 나는 이걸 낙찰 받으라고 하는 사람 완전 휘발유통을 들고 불구덩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뭐 좀 10분의 1 또는 뭐 20분의 1로 떨어졌어. 건물이. 근데 이걸 낙찰 받으라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게 머리에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것은 뭐 실무적으로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얘기할게, 판례적으로도. 그러니까 요거 부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제 이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지금 이 물건 하나 푸는데 이분들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죠? 2012년도, 2014년도, 2019년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딱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처음에 토지만을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물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 여기에 유치권도 있어. 이제 그런 걸 한번 다 짚어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중간에 어떤 사람이 또 이 건물만 이제 경매로 나오니까 경매를 낙찰 받아버렸네. 그럼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럼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또 건물이 또 나왔어. 토지는 계속해서 A가 낙찰받았으니까 A 거죠? 토지는 계속해서 A 거예요. 토지는 계속해서 A 겁니다. 이 건물 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년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수익률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것도 볼 것이고요. 최초의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의 어떤 수익률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건물만 나왔을 때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어떤 유튜브들 보니까 야, 건물 뭐 한 10분의 1로 떨어졌네? 이거 받아도 될 것 같다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돼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번 시간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요거 할 거예요. 쭉쭉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국가에 덤비지 말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익이 높은 부동산은 바로 이것이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아이고 이렇게 자리가, 이게 제 의자가 되게 불편해요. 잠깐만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중간중간에 교재 얘기한다고 해서 교재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안 사시고 여러분들 옆에 뛰어난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와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 사실은 어떤 분한테 이제 문의가 왔는데 서울에 이제 뭐 지방에 사세요.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로 이제 뭐 학원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배움의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저보다 한 3살 정도 좀 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을 제가 항상 그러죠. 학원을 다니면 공동투자 유도한다고. 물론 공동투자 잘해서 수익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어떤 생각은 공동투자하는 사람 반대한다. 라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다니실 때도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많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물건 볼게요. 이 물건은 자 2012년도에 제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건 번호 적어놨으니까 사건 번호를 시간 순으로 보세요. 어떤 사건이냐? 여기는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아직 미완성이야. 건물은 미완성이에요. 건물은 미완성이고 이제 토지만 낙찰받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32명인가 33명인가 16명인가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등기부를 봤어요. 사실은요. 등기부를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2명이 아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2명이. 뭐 누군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이제 경매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물건 관심 있게 봤거든요. 유치권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사실은 선수들이 받은 건데 이제 학원에 다녔던 분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명인가 26명인가 이렇게 자기가 단체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2명이 제가 낯익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이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만 낙찰 받아서 이 건물을 촉탁 등기로 인해서 등기를 시켰죠. 그래서 이 건물을 경매 청구했어요. 이 건물을 경매 청구했습니다. 건물을. 그런데 토지는 여전히 A 거죠. 이 토지도 여전히 A 거고. 근데 건물이 이제 경매가 나왔으니까, 그죠? 촉탁 등기로 인해서 경매가 나왔겠죠? 나왔는데, 요 건물은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토지는 A 건데, 이 B 낙찰받은 B 건물이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분들, 토지를 처음 낙찰받은 때가 언제죠? 2012년이죠. 지금 2023년, 거의 뭐 10년이라고 칩시다. 그죠? 거의 뭐 10년이라고 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죠. 10년 동안. 근데 이게 낙찰받은 금액이 10년 전에 16억이었어요. 16억. 토지를 낙찰받은 가격이 16억이었어요. 당연히 16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토지 가격은 한 20억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 정도 저감돼서 이제 감정을 했겠죠. 그죠? 20억 정도라고 합시다. 20억 낙찰을 받고 중간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촉탁으로 난 등기, 그죠? 등기를 시켜서 경매를 진행시켰는데 자기들이 이제 낼름 먹으려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빠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낼름 먹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또 이제 2014년에 먹었죠. 2014년부터 또 이제 2023년까지 또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여기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사건 번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완성된 건물은 아니었죠. 그리고 등기도 그때는 없었어요. 왜냐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등기를 못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다퉈야 되고,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도 있어요. 유치권. 공사대금 한 16억 얼마씩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걸려있는 물건을 토지만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 낙찰자들은 이 건물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죠. 다만 우리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물건이 없는데, 이게 대한민국 법은 물건 우선주의잖아요. 그죠? 이 법정이상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책복을 입어서 마이크를 다니까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예요. 이 옷이. 뭐 제가 뭐 야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야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시골 농부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물건이 없으니까 유치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임차인수 13명 있죠? 그죠? 임차인수 13명 있고, 물건 한번 보면, 19에 6, 1, 2, 3, 1? 자, 한번 볼게요. 19에 6, 1, 2, 3, 1. 자,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됐죠? 10년 전에는 건물이 완성 안 됐는데, 보시면, 여기 뭐 다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여기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음. 그것도 다 대학력이 있어요. 대학력이 있답니다.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 수가 그래서 13명. 13명 있습니다. 그죠? 다 그런데 거의 다가 대학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전의 물건지에도 전액 매수인 인수, 어째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태초에 처음에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집다만 건물이 있었습니다. 집다만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법정지상권 또 유치권이 있었겠죠. 유치권도 있었고. 그런데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은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될 것이다. 자, 법지권이 인정 안 되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어떤 생각을 했겠죠. 사실 이때 당시 이것은 굉장한 지식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됐겠죠.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됐으니까 요걸 이제 촉탁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시켜놓고 이 건물만 매각을 했겠죠. 그죠? 경매로 내보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말 그대로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니까 유치권자는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례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건물을 완성시키고 어떤 사람이 요 건물만 경매로 내보냈는데 건물만 경매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건물을 경매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A, 건물은 B였어요. 그럼 이 B가 여기다 임차인을 넣겠죠. 이렇게 임차인을 넣겠죠.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들이 생겼겠죠. 그죠?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 뭐 2억짜리도 있고,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경매를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진짜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물에. 진짜 뭐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현황만 봤을 때는, 자, 임차인들이 있고, 진짜 물린 돈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어차피 이 건물을 경매에 뒀고, 그죠? 경매에 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합니다. 왜 성립 안 하냐? 자, 제 교재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제가 사건 순서를 봤습니다. 이때 2014년도에, 그죠?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건물만 매각. 그죠? 토지 낙찰자 A한테 건물만 매각이 나왔는데, 그죠? 건물만 매각 나왔는데, 그죠? 그 밑에 등기부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요게 나와 있어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성남지원 요거, 사건 내용, 인수. 후순이지만 건물 철거는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인수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내용이 써 있는데 이걸 낙찰을 받아버려서 건물을 근데 뭐 그다 임차인을 집어넣겠죠.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을 집어넣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분이 넣는지 사건 내용 보면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차임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주들이 A라는 토지 소유주들이 다시 또 경매를 청구했겠죠. 이걸 차임 달라. 그래서 다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을 보호받을 수 있냐? 구독소에는 다 그죠? 보호받고 대항력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항력도 있고 매수인 전액 인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여기 2014년에 이 건물을 받은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2014년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래서 한간에는 뭐 이게 10분의 1로 떨어지면 받아도 된다, 받아볼까?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얘기 쓰지 할 데가 없네. 그냥 속된 말 쓸게요. 뒤집니다, 뒤져요. 자, 요 임차인들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임차인들은요, 선순위든 후순위든 간에, 다 명도 대상입니다, 명도 대상. 판례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대부분 판례가 나왔죠. 2010년 건물 태거. 자,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그죠? 법정지상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뭐가 있겠어요? 건물 소유자는 아니죠. 유치권자도 될 수 있죠. 유치권자. 그리고 세입자도 될 수가 있죠. 그죠? 임차인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성립 안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례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죠? 적극. 및 그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 이 말이 제가 정리해드리면 똑같은 말이에요. 요 첫 번째는 퇴거 청구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유치권이거든요. 유치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거고, 여기 임차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항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구독소에는 대항력 있다고 돼 있고, 왜? 시간의 선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매수인 전액 인수라고 돼 있죠. 그건 잘못된 정보죠. 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물건에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요.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보면, 이 물건지 하나 보면, 이미 건물에는 철거 청구가 다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거 뭐야, 이거. 2019, 여기 나와 있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올려볼게요. 현장에 임장하였으나 이해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공동 현관문이 잠겨져 있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빌라가 있으면, 그죠? 이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뭐 세대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는 현관이 있을 거 아닙니다. 이게 잠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벌써, 그죠? 다 퇴거 청구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권리가 없으니까. 물건이 없는, 권리가 없는 건물에 임차하는 세입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이미 퇴거 청구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궁금증 해결되셨죠?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깜짝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임차인도 쫓겨난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두 번째. 이건 옛날에 제가 제 교재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 교재 말고 전 교재에 다 상세히 설명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페이지 수를 명기를 안 했는데, 제 컨트롤 F 치시고 교재 1300페이지짜리 그거에서 이제 검색해보시면,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물 낙찰받은 사람 있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자, 태초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 가격이 얼마였어요? 제가 20억 정도라고 했죠.
왜냐면 20% 가감했으니까 다시 재감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여기 세입자가 있겠죠. 그죠? 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B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인데 20억에 대한 3%만 잡으면 이 사람은 1년에 6천이네? 10년이면 6억이네? 이 사람이 건물을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7억 정도 낙찰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플러스 20억 플러스 지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얼마? 요 6억을 벌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엄청난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치료도 줘야 되고 그 치료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줘야죠. 토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주가. 그죠? 낙찰받은 사람 B가. 치료만 해도 제가 볼 때 10년 동안 6억이 넘을 수가 있어요. 6억이. 만약에 이 건물을 이게 2억에 낙찰받았다 누가 2억에 낙찰받아 똑같아요. 2억에 낙찰받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 토지 20억에 대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0억은 가겠죠? 10년 전이니까 30억에 대한 이자 부당이득 줘야죠. 폐가망신 하는 거예요. 폐가망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욕을 안 하려고 일요일이니까 어떤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또 유명한 누가 더 그렇게 얘기하더만 자 이게 1억짜리가 1000만원까지 떨어질 때 10분의 1토막 났대. 자 그럼 여기가 자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딱 살고 있대. 그렇다고 막 짐 함부로 못 뺀대. 못 빼지. 함부로 어떻게 빼. 그죠? 법원 직원 같이 나와서 빼던가 해야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뒷감당이 되겠어 이거? 뒷감당 안 돼요. 만약에 토지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지가 나한테 치료 부당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가 감히 어떻게 이 10분의 1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20분의 1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나한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A한테. 대항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건물이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래서 이걸 낙찰받아라. 그딴 얘기 하는 사람들 다 아웃시키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제가 그냥 저도 막 유튜브 썸네일 그냥 막 그럴싸하게 막 달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진짜. 그죠? 10분의 1 토막 난 경매물건. 그럼 누군가 한번 클릭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달아야지 좀 사람들이 한 번씩 좀 더 볼라나?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 내 말 안 믿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물들은 잡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어쨌든 요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의 10년 동안 수익은 얼마나 될까? 수익 대충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쪽 지방의 이제 시세를 모르니까 아직 검색은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검색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20억에다가 플러스 한 50%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 토지가 30억 잡고 그죠? 건물 요거 싸게 받으면 한 3억도 받고 2억도 받겠죠? 그럼 한 3억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도 합치면 한 10억 제가 봤을 때는 한 40억 에서 한 30억에서 한 40억. 근데 낙찰은 이 사람들 얼마 받았죠? 16억 받았죠. 그럼 일단은 여기 부동산 가치에서는 2배 벌었어, 일단.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알파가 있죠? 지금까지 청구된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당이득 가지고 아마 융자 얻은 사람 융자 내고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이 부당이득만 해도 이제 10억 되니까, 2배가 넘는 수익률이죠. 그냥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괜찮은 거죠. 1억 투자한 사람은 한 3억 된 거고, 지금 10년 만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모든 건 다 시간 투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셨네. 느긋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이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그거예요. 첫 번째,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의 임차인, 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퇴거 청구 대상이다. 두 번째 건물만 매각인데 그죠?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잘못하면 폐가망신한다. 잘못하면 왜 치료 못 준 거에 대해서 다 여기서 낙찰 받아가지고 건물을
누군가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서 변제 다 못한 금액은 또 이 사람 B라는 사람 개인 재산을 추적해서 또 그걸 경매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 종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10분의 1 토막 났다고 20분의 1 토막 났다고 건물 낼름 받아먹었다가는요 나한테 걸리면 이 사람 죽어. 그죠? 저도 그래요. 내 땅이 10억의 가치가 있어. 근데 건물은 뭐 1억밖에 안 돼. 뭐 누가 이걸 1000만원에 낙찰받아서 난 이 100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1000만에 반만에 콩떡이죠. 나는 이 10억에 대한 지료를 이 사람한테 청구하면 돼요. 일부러 질질 시간 끌어. 이 사람 뭐 완전 패가망신 하는 거죠. 그죠? 파산 신청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낙찰받던 사람 속지 마라 여러분들.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 뭐 싸다 너무 떨어졌으니까 한번 받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뒷감당 그 후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건데 그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냅쓱 따다고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장사해야지 아니면 뭐 한 2년 동안 임대 줘야지 해결하는데 한 2년 걸리니까 그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들 평생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건물 잘못 받으면 아무리 싸게 잘 받았다 하더라도 이 토지 가격이 있으니까 토지 가격에 대해서 지조 청구해버리면요 여러분들 꼼짝없습니다. 가정 파탄납니다. 가정 파탄. 경매 그딴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들 다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빨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내리라고 지금 당장. 그리고 그런 걸 용감하게 경험담인 양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디 그 학원. 내리세요. 진짜. 사람들 뭐 몇 명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최소한 이분들은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 10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 2배. 저는 솔직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양은 안 차요. 이게 만약에 혼자 뭐 10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벌었다. 그럼 괜찮은데, 뭐 보통 뭐 이게 30 몇 명 들어갔으니까, 대부분 1000만원씩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봤을 때 1000만원씩 들어간 것 같아. 그죠? 학원에서 공동 투자해가지고 1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공동 투자 여럿이 하는 거 원치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건요. 한 3년에서 5년 안에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물론 이제 이게 중간에, 이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뭐 재산이 있다. 그러면 뭐 질질 시간 끌어도 월세 5% 이상 수익률보다 낮으니까 뭐 질질 끌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작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것들 그죠?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수를 갖다. 그래서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10년에 20%, 30%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2배인지 3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내가 부동산 가격을 모르니까 조사는 여러분들께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요거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국가에 덤비지 마라. 이제 법정이상권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부동산은 바로 이것일 수 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 정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근데 지식을 통해서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 제가 보여드릴까? 이제 한 36분 정도 남았나 어쩌나 모르겠네. 다음 메일 한번 볼까? 오늘도 두 분이 어제하고 오늘 내가 세 분이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세 분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네 분이구나. 이렇게 여기 20일날 오늘 21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마감 때 돼가니까 좀 많이 구매를 해주시네요. 어쨌든 좀 제 교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셨다가 필요하시면 꼭 쓰십시오. 감사합니다.